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호주 워홀 Q&A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2024년 버전 Q&A 2탄 간호학과 아니면 거만학과 그리고 호주 유학생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로는 에세이 쓰는 연습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주 대학교로 오시면 어떤 학과든 글 쓰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에세이나 레포트 같은 것들? 제가 간호학과 입학을 하려고 IELTS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IELTS 라이팅 영역이 간호학과 입학 후에도 에세이 쓸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IELTS 라이팅 부분은 짧은 에세이를 주제에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이때 Introduction, Body 1, Body 2, Conclusion 이 형식에 맞춰서 정말 많은 주제로 에세이를 쓰면서 IELTS를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간호학과 입학하고 나서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학교 에세이 글자 수 자체는 IELTS보다는 훨씬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세이 구조는 사실상 비슷비슷하거나 거의 똑같거든요. 제가 이 당시에 IELTS 공부했던 교재는 줄리정의 불법 IELTS 그 핑크 색깔 교재 있거든요. 그거랑 초록 색깔로 같은 시리즈로 나온 복화 교재였고요. 일단 이 교재에서 에세이 기본 패턴이랑 그리고 자주 쓰는 단어들을 익혔습니다. 혹시 영어로 에세이 어떻게 쓰나 막막하신 분들은 꼭 IELTS 시험 보시는 게 아니더라도 이 교재로 에세이 기본적인 공부만 하셔도 대학교 입학 전에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는 IELTS보다 PTE 시험으로 원하는 학과 입학 점수 맞춰서 오시는데 저는 간호학과 때는 IELTS를 공부를 해서 입학을 했고 거만학과 때는 PTE를 공부를 했는데요. 둘 다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PTE 라이팅은 진짜 딱 PTE 시험용이고요. 나중에 대학 공부하실 때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라이팅 점수는 IELTS보다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영어 회화를 익히고 오시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 영어 회화 실력과 내가 호주에서 가질 수 있는 경험의 질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호주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이 되어야지 내가 호주 문화를 느끼던 학교 수업을 듣던 아니면 친구를 사귀던 학생으로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잖아요. 영어 회화 대체 어떻게 공부하나 막막하신 분들께는 저는 영어 유튜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과 단어들을 담은 브이로그 종류의 영상들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어 관련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자막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새로운 표현들 아니면 영어 단어들을 하루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정리해서 저는 따로 적어뒀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강세는 어디에다 두고 얘기를 하는지 혼자 방 안에서 웅얼웅얼 거리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호주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호주 유튜버들 위주로 보고 독특한 호주 영어 발음에 익숙해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막을 끄고 봤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표현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다면 일상생활에서 써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한국에서도 찾아보면 영어 회화 스터디 되게 많거든요. 이런 곳 가서 연습을 하시거나 내 주변에 도저히 스터디가 없다 하시면 요새는 외국인들과 1대1 영어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플랫폼들 활용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호학과 준비를 할 때는 코코스라는 유학원을 통해서 그리피스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아무래도 간호학과 준비하시는 분들, 간호 유학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학원 측에서도 정보가 많아서 되게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요. 거만학과 준비했을 때는요,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학교 입학처에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입학 조건들 문의하고 혼자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안학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이 당시에 5곳 이상의 유학원에 문의를 했는데요. 일단 검안 유학에 대해서 잘 모르셨고요. 조건이 안 맞아서 입학이 불가능하다 이 말만 반복을 했지 어떤 조건이 어디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건지 제가 질문한 것들에 어떤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제가 직접 입학처에 문의를 하고 편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제가 저번 Q&A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Q&A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입학 조건이 안 맞아서 처음에는 검안학과 입학을 거절당했었는데요. 어떤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했길래 결국 합격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얘기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먼저 4가지 정도의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PT 영어 성적, 두 번째로는 검안학과 학과장님, 입학처 분들께 보내는 레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호학과 교수님, 그리고 학과장님 추천서,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성적 우수 과목 상장. 제가 말씀드린 요 4가지는 필수 입학 서류만으로는 입학이 거절되어서 필수 입학 서류 외에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준비한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PT 영어 성적. 저는 이미 간호학과 2년을 다닌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IELTS나 PT 같은 영어 성적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유학생으로서 학업적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PT 점수를 제출했고요. 내 영어 실력은 이 정도고 호주 상위권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안학과 학과장님 그리고 입학처에 보낸 레터인데요. 이 레터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께 탈탈 털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먼저 크게 3문단으로 나눠서 썼는데요. 첫 문단에는 내가 왜 검안학과에 가고 싶은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호주에 오게 된 이유, 호주 워홀 때부터 저의 스토리를 쭉 썼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검안학과 입학 후 저의 각오와 나는 목표가 있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뽑아주면 너 진짜 절대 후회 안 할 거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저를 뽑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를 되게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수님들 추천서인데요. 저는 간호학과 학과장님이랑 교수님 한 분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검안학과 입학을 위한 추천서를 부탁을 드렸고요. 두 분 다 앞날을 응원한다면서 흔쾌히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성적 우수 과목 상장인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운 좋게 교수님을 잘 만나서 받은 상인 것 같은데 일단 제 학업 능력을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다 입학처에 보내려고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네, 에세이 진짜 많고요. 진짜 에세이 공장입니다. 간호학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각오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Q&A 2탄 영상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에세이 과제를 할 때 어떻게 계율을 짜고 준비했는지, 또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세이는 정말 쓰면서 늘어요. 그리고 내 실력이 늘 만큼 정도의 양을 간호학과에서 줍니다. 근데 혹시 나는 늘 실력조차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IELTS 라이팅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완전 가능하고요. 저는 주 3, 4일 정도 스시집에서 알바한 경험이 있고 간호학과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는 졸업 후에 같은 곳에서 정식 간호사로 바로 취업한 친구들도 있어서 간호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학생 때 간호조무사로 미리 일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는 거는요 1학년은 마치시고 2학년 때부터 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리피스 간호학과 2학년까지 마치고 QET 검안학과 1학년으로 편입을 했고요. 1학년 때 한 4과목 정도 학점 인정을 받아서 들어왔고요. 다른 친구들이 풀타임으로 4과목 들으면서 다닐 때 저는 3과목이나 아니면 2과목 들으면서 조금은 수월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편입을 했는지는 전 Q&A 영상과 그리고 앞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부량이 많습니다. 제가 또 간호학과를 다녔으니까 간호학과랑 비교를 하자면 일단 강의 길이도 훨씬 더 길고요. 한 과목당 공부해야 할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공부만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학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제가 느낀 장점은 일단 에세이가 많이 없고요. 다 이론 아니면 실기시험 아니면 레포트 위주예요. 또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호주 고등학교에서도 나 공부 좀 해 라는 친구들만 모아두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시험 그냥 파스만 하면 되지. 이런 친구들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7 받아야지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 보면 저도 같이 자극을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지금 검안학과 학생들 중 한 60%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들, 그리고 나머지는 저처럼 다른 학부 다니다가 편입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많고요. 아니면 이미 결혼한 분들 혹은 아이가 있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저번 학기에 줌 미팅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모두 가능한 미팅 시간을 조율하잖아요. 근데 같은 그룹 중 한 명이 자녀가 2명 정도 있는 아주머니셨는데 이 시간은 애들 픽업 가야 되고 이 시간은 애들 밥 챙겨줘야 되고 이 저녁 시간은 또 애들 재워야 하고 그래서 안 되는 시간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그룹 친구들 모두가 편견 하나 없이 그분 배려해 주시면서 그룹으로서 이끌어 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이가 어떻든 간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 앞엔 편견이 없는 게 호주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사람은 저 나이 때 뭐 하나 이런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많은데도 도전하는 모습을 멋있게 보는 그런 멋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시는 분들 적어도 호주로 오실 생각을 하는 이상 나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안학과는 진짜 이과 학부인데요. 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문과였거든요. 보통 2학년 때부터 정식 검안 과목을 시작을 하는데요. 1학년 때는 학부 과목에 필요한 수학, 물리, 생명, 해부학 같은 기초 지식을 배워요. 그래서 이때 이과 과목들의 기초를 다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문과였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 Q&A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호주에서도 정말 상위권 학생들이 오는 학부라 공부 난이도도 그만큼 높은 편인데요. 제가 지금 3년 다녔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오히려 기초 과목 배우는 1학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과 기초 지식이 너무너무 없어서 특히 물리나 화학, 개념 이해하는 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또 이게 검안학과 기초 학문이라 그래서 1학년 때 배우긴 하지만 검안학과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가 어렵기도 했지만 흥미 자체가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검안 전공 과목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안질환이나 눈해부학,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라 충분한 시간 투자해서 암기만 잘하면 크게 어려움 없는 과목이라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어렵다고 느껴진 과목은 Thermic Optics라고 광학 과목이었는데요. 개념 암기 플러스 이해 그리고 계산까지 다 잘 하셔야 해서 공부 난이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검안 전공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과목 자체가 어려워도 새로운 거 알아가고 이해하는 재미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담은 좀 있었는데요. 전공 과목은 허들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매 과제랑 시험 점수 각각 50% 이상 받아야 되고 그 이하로 받으면 과목 자체가 페일이라서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일단 호주는 안경사 제도가 없고 검안사 제도만 있어서 특별한 자격 없이도 누구나 안경원, 검안 클리닉에서 검안사분들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검안학과 학생들을 우대해서 뽑는 경우는 많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스펙세이버에서 첫 일을 시작을 했고요. 집 주변에 쇼핑센터 돌아다니면서 스펙세이버나 OPSM 같은 안경원들에 직접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돌린 바로 다음 날 스펙세이버에서 면접 보자는 연락이 먼저 왔고요. 그리고 면접 보고 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국 오기 전까지 일한 곳도 직접 찾아가서 사람 안 구하시는지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름 저를 어필을 해서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꼭 이렇게 직접 이력서 안 돌리셔도 요즘에는 구직 사이트에 옵티컬 어시스턴트라고 검색만 하셔도 꽤나 많은 일들이 나오니까요. 온라인으로도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은근 한국 안경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이제 호주 검안사를 꿈꾸시는 몇 분들이 몇 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학과에도 한국에서 안경광학과를 나오신 언니가 계셔서 저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안경광학과 학점 인정이 꽤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언니도 처음 유학원에 문의를 했었을 때는 입학 조건이 안 맞아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었대요. 그런데 저도 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간절히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 하시면 입학처에 직접 연락을 해서 나 이만큼 간절하고 잘 해낼 자신 있고 해낼 거다 이런 스스로를 어필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호주가 은근 인정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제가 1년 반 전에 찍은 Q&A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주라는 나라는 기회라는 문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기꺼이 제공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그 기회를 내 거로 만들 수 있겠는가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호주 유학 생활을 의미 있고 또 보람차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될 거다 아니면 못할 거다 이런 말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적어도 호주에서만큼은 여러분이 가진 또 여러분들만의 열쇠로 기회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호주 유학 Q&A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셔서 혹여나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이 있다면 아니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